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집에서 차별을 받고 자란 쓰니님이 못된 언니 결혼 상대 앞에서 식구들이 한 못된 짓을 낱낱이 까발리고 왔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정에서 구박덩어리로 자란 딸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결혼해서 맞벌이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곳에 글을 보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자매 중에 둘째입니다. 2살씩 차이가 나요. 언니는 첫째라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았고, 막내는 막내라서 예쁨 받고 중간에 끼어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서름받고 자랐다는 둘째 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모님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막내라고 제 동생을 많이 예뻐했고, 아빠는 첫정이라서 그런지 언니를 많이 예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항상 미움만 받던 딸이었어요. 언니는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저는 언니 때문에 기가 죽어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늘 끼고 살았던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 언니는 그 인형을 숨겨놓고 제가 멘붕이 와서 울고불고 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언니가 그러는 것을 분명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언니에게 뭐라 한 적은 없습니다. 뭔가를 먹을 때도 언니는 제가 먹을 것까지 전부 먹어치우고는 실실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 부모님은 알고 계셨는데 언니에게 전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일 때 언니에게 덤볐다가 아빠에게 엄청 맞은 적이 있었어요. 언니가 제 과자를 다 먹어서 제가 언니를 밀쳤는데 언니는 넘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저를 방으로 끌고 갔고 방에서 저는 아빠에게 엄청 맞았어요. 그 어린 딸에게 그렇게 심한 욕까지 했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아빠에게 그렇게 혼나고 있을 때 언니는 방문 틈으로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그때 그 눈빛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아빠에게 한참 혼이 나고 거실에 나왔는데 그때 언니와 동생과 엄마는 TV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 적어봤어요. 이 일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 예, 아니요, 이 두 가지만 말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 남보다 못한 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 취급을 하더군요. 어렸을 때 큰아빠가 가까이 사셨어요. 초등학교 때 큰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큰엄마와 큰아빠가 계시는 큰 집은 저에게 피난처나 다름없었어요.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에게 부모의 정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그분들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가엾게 여기셨나 봐요.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 그 인간들이 저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큰아빠와 큰엄마가 모를 리 없었겠죠. 저는 매일같이 학교 끝나고 큰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큰엄마가 간식도 주시고 숙제도 시켜주시고 사촌 언니가 다니는 미술학원도 함께 다니게 해주셨어요. 학원이 끝나고 나오면 가끔은 큰아빠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큰아빠는 저와 사촌 언니의 손을 잡고 치킨을 사서 큰 집으로 가서 모두 함께 먹었는데 제 기억 속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치킨을 먹으면 다리는 전부 제 거였어요. 제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큰아빠와 큰엄마나 사촌 언니에게 다리를 양보하는 것도 제 마음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촌 언니에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집에서 구박받으며 사는 것을 큰아빠와 큰엄마가 사촌 언니에게 얘기를 해주었고 저에게 다리를 양보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촌 언니도 제가 불쌍해서 흔쾌히 양보를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고마운 분들, 큰아빠와 큰엄마, 사촌 언니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끔 눈물이 납니다.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큰아빠와 큰엄마가 내 부모님이고 사촌 언니가 내 친언니가 되게 해달라고요. 사촌 언니는 마음씨가 좋은 만큼 공부도 잘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집에서 미쳐 날뛰며 좋아하다가 아빠에게 무지막지하게 혼났네요.
저희 언니는 삼수를 하고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비싼 기숙학원까지 다니며 삼수를 했지만 결국 대학을 포기했어요. 저는 사촌 언니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저를 자주 챙겨주는 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가 다니는 대학에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잡생각이 안 들어 마음이 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촌 언니가 다니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언니가 삼수를 하고도 대학을 못 간 그 해에 제가 대학에 합격을 했으니 부모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부모님은 저에게 알아서 대학을 다니라고 돈 한 푼 못 준다고 했습니다. 20살이 되었으면 알아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문제집 값을 달라는 것도 눈치 보며 달랬습니다. 수능날 도시락도 저희 큰엄마가 싸주셨어요. 등록금 납부기 일이 끝나가는데 부모란 사람들은 모른 채를 하고 있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울기만 하고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사촌 언니가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사촌 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한참을 달래주고 나서야 진정하고 사촌 언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저에게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 와서 방에서 울고 있는데 큰아빠와 큰엄마가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큰아빠가 저희 아빠에게 도대체 왜 얘한테만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서 얼어붙어 있는 저의 손목을 큰엄마가 획 낚아채고는 가자, 따라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끌어내셨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저와 큰아빠, 큰엄마에게 그까짓 거 데리고 가서 잘 뽑아 먹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던 아빠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듯 하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큰엄마에게 이끌려 집을 나왔습니다. 곧바로 큰엄마와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쇼핑하러 가서 옷도 사고 신발도 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사촌 언니는 선배로서 저를 잘 안내해주고 친구처럼 얘기도 들어주고 했습니다. 대학 생활 열심히 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격증도 따며 대학 생활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졸업 후에 대기업 연구직으로 취직을 했고 저도 같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직장이 멀어서 자취를 하며 살았습니다. 돈 걱정도 별로 없었고 마음이 편하니 성격도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큰아빠와 큰엄마에게 뭐든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었고 대학 학비와 용돈까지 대주신 분들이니 저는 그분들에게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큰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큰엄마는 돈 잘 모아서 결혼 자금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큰엄마를 협박하듯이 해서 큰엄마 계좌번호를 알아냈고 저는 매달 50만 원씩 입금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큰아빠와 큰엄마 계좌에 각각 50만 원씩 입금을 했는데 주말에 집에 갔더니 큰아빠가 현금을 찾아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돈 얼른 가져가라고 주셨는데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 돈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돈 다시 입금하고 큰아빠는 저에게 계좌번호 부르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알려주니까 또 현금으로 돈을 돌려주시고 저는 다시 그 돈을 입금하고 한동안 반복을 했더니 큰아빠도 포기하시고 고맙다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도 신나게 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밝은 모습으로 동료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같은 회사 남자 직원과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도 참 어이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혼주석에 큰아빠와 큰엄마를 앉도록 하고 싶었고 힘든 과정을 거쳐 결국 제 결혼식 혼주석에는 사랑하는 큰아빠와 큰엄마가 앉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큰아빠는 저 혼자만 오라고 해서 큰 집에 갔습니다. 큰아빠는 저를 앉혀놓고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돈이 총 얼마인지 계산하기 귀찮아서 대충 맞춰서 통장으로 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받겠다고 하고 큰아빠와 큰엄마는 받으라고 협박하며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졌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있다가
큰 집 내부 인테리어 할 때 가구랑 가전제품 주문해서 큰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긴 셈이네요. 저는 집에서는 구박덩어리였지만 그 외에는 인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큰아빠와 큰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천사 같은 시부모님과 착한 남편, 내 베프 사촌언니까지 있으니 항상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언니 결혼한다. 집으로 와라. 이렇게 적힌 문자. 그 인간들이 왜 나를 찾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연락처도 모르고 살았고 나는 그 집 식구가 아니니 그 문자를 무시해버렸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역겨운 사람들인데 내가 못하러 가냐고 짜증을 냈고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가서 풀고 지내는 것이 저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 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돈 들어가는 멍청이였는데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며 풀긴 뭘 푸냐고 남편에게 있는 대로 화를 냈어요. 내 마음 몰라주고 혼자 착한 척을 하는 것 같아 남편에게도 반감만 들었습니다. 제가 입에 개거품을 무니 남편도 포기하고 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인간들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언니가 주말에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 그때 오라는 얘기였어요. 사촌 언니는 임신 중이라 신경 쓰이게 할 수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남편 말에 짜증이 나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곳에 갔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반가운 척을 하는 그 사람들, 언니는 저에게 결혼 상대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언니의 결혼 상대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더니 저에게도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며 반가워하는데 그 사람도 역겨워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남편에게 동서라고 부르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엄마와 언니, 여동생은 주방에 있었고 나머지는 거실에 있었는데 제가 언니 예비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20살 때부터 큰 집에서 지냈다는 것은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들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란 사람은 나를 구박만 했고 언니란 사람은 내가 부모에게 혼나거나 맞고 있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던 사람인 것도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내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주지 않아서 큰아빠가 화가 난 마음에 나를 데려다 딸을 삼았는데 그 사실도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제 옆구리를 잡더군요. 아빠란 인간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나는 부모의 묵인하에 언니에게 항상 뺏기고 괴롭힘 당하며 살았고 언니에게 덤비기라도 하면 아빠에게 처절하게 혼나고 맞고 살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인인 척 가면을 쓰고 살기는 하나보다고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신기하다고 했어요. 아빠란 인간은 사색이 되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혼주석에 큰아빠와 큰엄마를 앉게 했겠냐고. 어렸을 때 내 부모란 사람들과 언니란 사람이 나에게 했던 짓들을 전부 얘기하자면 며칠 밤을 세워도 모자라다고. 나는 주말마다 큰 집에 찾아가는데 이 집에는 10년도 넘게 안 오다가 오늘 처음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된 본성을 숨기고 연기를 하며 살아갈 테니 결혼해서 행복하시라 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자 했고 나오면서 다시는 여기 안 올 테니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상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 같다고 자기가 몰라주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모르고 한 행동이니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계속 착한 척을 하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내라는 권유를 계속했다면 남편과 사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정신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시원하게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요. 남편분도 스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